자, 이제 24번 갑니다. 19쪽에. 자, 보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저번에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것, 즉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제 도세, 뭐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세를 찾는 건데 일단 기업번 취득세인데 일단 취득세는 얘는 맞죠. 이제 얘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세이고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니은번 레저세 얘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이 되고 자, 디귿번 자, 등묘세는 얘는 도구세죠. 도와 구가 걷는 도구세가 돼요. 도구세. 그 다음에 1번 재산세 얘는 이제 시군구세죠. 시군구세. 그 다음 미음번 지방소비세 얘도 도세이면서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나왔네요. 그죠? 몇 번입니까? 1번 기역, 니은, 미음. 마지막에 담배소비세 얘는 이제 광역시세는 많은데 도세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될 거면서 23번하고 24번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다음에 재산세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 25번 갑니다. 자, 조세를 징수할 때부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세금이 목적세라고 하고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걸 보통세라고 불러요.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인 건데 자, 일단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특정한 목적이 없는 게 방금 얘기했지만 보통세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목적세인데요. 대부분의 세금은 대부분은 거의 다 보통세의 형태를 가져요. 다만 일부 세금이 목적세인데 두 가지가 있죠. 국세에서 목적세가 있고 둘째 지방세에서 목적세가 있다 이건데 자, 국세에는 목적세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에서 세 개,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고 지방세는 목적세가 두 개예요. 지방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두 개죠. 그래서 국세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1번 답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단순하게 목적세만 묻었으니까 굳이 얘기하면 농, 찌찌입니다. 어떻게 해요? 농, 찌찌라고 해서 5개인데 중요한 건 2개예요. 이 농특세하고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농어촌 특별세, 특별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제 특징을 본다면 이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는 국세고요. 국세고 그다음 부가세이고 그다음에 목적세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방교육세는 얘는 반대 지방세이고 그다음 똑같죠. 부가세이고 마찬가지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부가세이고 목적세이다. 다만 차이점이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그 차이점만 있죠. 자, 일단 정답 1번이었고요. 자, 넘겨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6번. 자,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며 자, 행위세로 분류되는 건 뭐냐? 이제 행위인데 행위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에요. 일정한 행동에 대해서 걷는 게 요게 이제 행위세인데 일단 기억번. 취득세는 지방세 맞죠? 하고 맞고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1번. 자, 등록명세 얘도 지방세죠. 얘도 이제 지방세고 얘도 등록 행위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죠. 세 번째 재산세. 요건 지방세인데 얘는 행동이 아니고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죠. 네 번째. 자, 지역자원시설세 얘도 굳이 얘기하면 지방세고 얘도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미음번 주민세도 얘도 지방세인데 얘는 뭐 행위고 뭐고 없어요. 얘는 이제 제3분 주민세하고 균등분 주민세인데 그래서 얘는 뭐 행위하고 관계없죠. 다음 비읍번 지방소비세인데 얘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함께 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소비세는 굳이 얘기하면 특정한 행위도 있고 보유도 있고 양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금 답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15번 지방교육세 마찬가지고 2번 자동차세 해당 없죠. 그래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걷는 건 기역, 니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행위에 대해서 걷는 지방세가 되겠죠.
자, 27번 갑니다. 다음 중 과세 물건에 중점 둬서 보고는 대물세 속하는 건 뭐냐 되는데, 저희 세금의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세가 있는데, 물세는 자 세금을 걷어갈 때 혹은 계산할 때 두 가지 과세 대상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거 별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게 이게 물세고요. 인세는 뭐냐? 인세는 이 두 가지 대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합쳐서 한 번에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이게 인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각각의 물세 합치는 게 인세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세는 일단 1번 양도세인데 얘는 전부 다 인세입니다.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고, 두 번째 상속세도 인세입니다. 합쳐서 과세.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도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져 과세. 그다음에 네 번째 증여세도 또 다 합쳐서 과세합니다. 또 5번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별로 취득하는 물건마다 각각 과세예요. 그래서 얘는 물세죠, 물세.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재산세인데,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이 재산세는요, 일부는 물세고요, 일부는 인세입니다. 즉 인세와 물세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물세냐? 과세 대상이 건축물일 때, 건축물. 그 다음 주택일 때, 그 다음 분리과세 토지일 때, 얘네는 전부 다 물건별로 각각 과세니까 물세가 되고, 그럼 인세는 뭐냐? 인세는 토지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서 두 가지. 첫째,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별도, 합산, 대상 두 가지에서 종합 합산과 별도 합산 두 가지가 합산과 과세니까 인세가 되죠. 그래서 일단 정답 5번이고요. 자, 28번 갑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성립 현재 출자자로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자는 누구냐 되는데, 일단 그 2차 납세 의무를 볼게요. 자, 2차 납세 의무인데, 그리고 2차 납세 의무는 이제 세금을 대신 낸다, 대신 내는 걸 보고 제가 2차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해산법인, 원래 이제 해산법인이 내야 하는데 얘네가 못 냈다. 그럼 누가 대신 내요? 청산인이 대신 내요. 청산인이 그 세금을 대신 내고, 둘째, 자 법인이 내야 하는데 법인이 못 냈다고 하면 그때 누가 내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또 누가 있어요? 과점주주. 그래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대신 냅니다. 세 번째, 무한책임사원이 이렇게 쓸게요. 과점주주가 못 냈다고 하면 이때는 누가? 저 법인이 대신 내요. 법인이 대신 내요. 법인이. 네 번째, 사업 양도자가 못 냈다. 사업 양도자가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요? 그 사업 양수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이 과점주주에 대한 거하고 사업 양수자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때 과점주주는 반드시 그 주식의 지분율이 50%가 초과가 돼야 되고요. 초과돼야 되고, and 그 법인의 지배권, 회사의 지배권까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양도자가 못 냈을 때 이제 사업 양수자가 대신 내요. 그럼 이때 사업 양수자가 대신 내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종합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 두 세금 누가? 그 사업 양수자가 대신 내요. 일단 보죠. 자, 첫째 1번 무한책임사원 맞죠? 둘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 맞죠? 세 번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100분의 50을 소유한 자. 이건 안 돼요. 반드시 50%가 초과가 돼야지 이렇게 100분의 50, 뭐 50% 이상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100분의 50이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배우자 가능하죠. 다섯 번째, 무한책임사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기문법상 자, 부가와 징수, 기타 불복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1번. 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한 경우는 그 제척 기간은 5년이다. 이따 보겠지만 얘는 7년이에요. 그래서 사기친 놈은 10년이고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요. 5년. 그래서 지금은 무신고니까 7년이겠죠. 두 번째,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그 불복 청구에는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제가 조세 불복 절차는 이제 그 이의 신청이 있고, 이제 심사 청구가 있고, 심판 청구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자가 요번에 부당한 뭐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게 있는데 보세요. 참고로 있는데 얘가 곧장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요.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냥. 다만 이의 신청을 먼저 했다고 할게요. 했을 때는 여기서 이기면 졌다. 지면 다시 여기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요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의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취득세 원칙이 보통 징수다. 원칙이 신고 납부입니다. 네 번째,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 안 할 때. 납부 안 하면 납부불 성실 가산세 얼마나? 하루 0.03, 일일 0.03%가 없죠. 이렇게 하루 0.03%가 붙어야 합니다. 5번 답이죠. 자, 지방재산채 징수금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을 계속 안 내면 나중에 정부가 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요. 공매처분. 그 밑에 그 처분된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국가가 쓴 돈 먼저 빼갑니다. 그게 체납처분비고 그 다음에 세금 빼갑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 이렇게 순서대로 각각 하나씩 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30번 가볼게요. 다음 중 조세 용어인데요.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첫째, 납세무자가 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그죠?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 낼 자를 뭐라 합니까?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니은번 방금 본 거죠. 자, 지자체의 징수금은요, 가산금,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있다. 그죠? 세 번째, 체납처분비라는 것은요, 체납처분에 관련된, 즉, 이 압류부터 공매처분까지예요. 관련된 재반비용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가액 등등을 의미해요. 다 맞네요, 그죠? 몇 개? 4개, 4번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4개일 때, 3개일 때 그 번호가 붙지 않아요. 항상 앞이나 뒤로 밀려간다는 거 꼭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31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세율인데, 자, 요거 좀 다시 볼게요. 모든 세금은요, 계산 방법이 항상 뭐 곱하기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기가 되고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겠죠. 이때 이 과세 표준은 표시 방법 2개에서 일정한 가액에 한다 종가세가 되고 일정한 수량에다 종량세에서 종가세와 종량세 2가지가 있고 곱하기 세율인데 역시 2가지 종가세일 땐 퍼센트를 쓰고 종량세일 때 몇 원 쓰죠. 이때 대표적인 종량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등기? 건수연 등기, 건수에서 말소 등기 같은 건데 얼마씩이에요? 건당 얼마씩? 건당 6,000원씩, 건당 6,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를 뭐라 불러요? 정률, 세율을 하고 몇 원 뭐라 합니까? 정액, 세율이라고 불러요. 이때 다시 정률 보면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차등 비례세율. 이 차등이 뭔 뜻이냐? 차등 전부 다 차이가 난다. 차이 나게 적용한다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 세율이 있어요. 자, 초과 누진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부터 몇 프로까지 점점 커지는, 증가되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라 부르는데, 그럼 대체 어떤 세금들이 차등세율이냐? 대표적인 게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입니다. 이런 세금들이 전부 다 차등비례세율이고, 자, 초과 누진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입니다. 자, 이때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네요. 그죠? 양도세가 있는데 양도세네. 이 두 세금은 두 개가 중복됩니다.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는 뭣도 있고 차등세율도 있고, 일부 뭣도 있다. 초과 누진도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중복해서 적용되게 돼요. 자, 볼게요. 1번. 자, 세율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다. 그죠? 두 번째. 자, 정액세율란 과세 표준에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표준세율. 이건 이제 지방세 나오는 얘기인데, 지방세는 이제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국세는 없어요. 이게 지방세만 있는 건데, 이 표준세율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기본이다. 둘째,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대부분 지방세가 가감이 되긴 되는데, 자, 봅니다. 자, 표준세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지, 마지막에 레저세는 아니에요. 얘는 일정세율로, 즉 레저세가 뭐냐면 경마장 같은 데 가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경마장을 저희가 이제 뭐 경마장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가 볼 때 경마장에 가서 앉아 있을 정도면 이분은 좀 그래도 그렇지 않겠지만 뱃속은 좀 편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경마장 가는 분들의 반 이상은 뱃속이 안 편해요. 솔직히 안 편합니다. 이게 이제 돈이 많아서 가는 분도 있는데 계속 잃다 보니까 한번 좀 어쨌든 간에 여기가 있는 분들한테 굳이 세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 제한세율은 이를 이제 과세할 때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 나오고요. 5번. 일정세율은 일정률로 고정된 거 방금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레저세 같은 게 가장 대표적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2번도 가볼게요. 다음 조세별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자, 등록면허세는 일단 차등비례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당 6,000원씩이라는 정액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도 있습니다. 이때 중과는 3배 중과예요. 3배. 두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만 있지. 여기 보다시피 초과 누진세율만 있어요. 근데 표준세율 아니에요. 왜? 지방세가 아니니까 해당 없고, 그 다음에 중과세도 없어요. 그냥 초과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죠. 세 번째, 취득세 차등비례세율이고 중과세율이고 표준세율도 있네요. 그죠? 네 번째, 재산세입니다. 차등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고 중과되는 것도 있고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도세인데요. 초과 누진도 있고 차등비례세율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그래서 종부세는 다 뭐만 있습니까? 초과 누진세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33번도 가볼게요. 다음 중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목으로서 다른 세목에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뭐냐? 즉 부가세 찾는 건데, 1번 건물에 대한 재산세액은 본세입니다. 2번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이거 부가세입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본세입니다. 4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본세예요. 5번 주민세도 본세예요. 그럼 결국은 부가세 찾는 거니까 2번이죠.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 또 취득세는 또 있죠. 뭣도 있어요. 지방 교육세도 함께 붙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일 테고. 자, 넘겨서 이제 그 34번 같은 거나
또 우측에 36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 34번 갈게요. 자, 이제 본세와 부가세에 대한 건데 이것도 잠깐 그 우측에 그 25쪽 가면 해설되어 있는데 그 해설 참고해서 보시고요. 일단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근데 며칠 전에 병원 가갖고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약이 부작용이 심하네요. 죽겠네 이거. 뭔 약이냐면 담배 끊는 약. 근데 담배를 그게 펴요. 그게 이제 좋은 지가 이제 월요일날 줘왔는데 3일째인데 그게 아침에 하나씩 먹는 게 하나. 오늘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담배를 핍니다 이제. 피고 내일인가부터는 하루에 2알 먹어요 이제. 그 담배를 이제 피는데 좀 줄이려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3일째 먹어보니까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요. 담배 필 마음은 없어져요. 습관적으로 이제 자꾸 피니까 피는 건데 어쨌든 3일 동안 펴도 된대요. 근데 부작용이 심해요. 아주 졸려 자꾸. 아무리 자도 졸려. 이게 큰일 나서 이게 자꾸 졸리고. 근데 더더 문제 입맛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이게 3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이게 부작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는 열심히 펴대야죠. 이제 3일째 피는 거니까. 아이고 참 그 쓸데없는 병원 나가고 그냥. 그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면 안 필 텐데 그죠? 다 군대 가고 다 그냥. 지금은 군대에서 안 주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면 훈련 심하게 하면 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온 부대원이 담배를 폈지. 자, 이제 가는데 일단 얘는 이따 보고 등록명에서부터 얘는 납부할 때는 20%의 뭐가 붙어요? 지방 교육세가 붙고요. 감면받으면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재산세도 얘도 납부할 때는 20%의 지방 교육세가 붙고 대신에 감면받으면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납부할 때 20%에다가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지 감면 없고요. 양도세는 거꾸로 납부할 땐 부가세가 없고 감면될 때 있어요. 뭐가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이제 뭐 이건 됐고 문제는 얘죠. 얘 취득세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 감면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개인데 이 감면은 감면받은 금액의 20%의 농특세는 됐고요. 문제 얘죠.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인데 여기 패턴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둘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농특세는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죠. 그래서 금액이 산출되고 그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10%만큼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취득인지 주택의 유상취득인지 구분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취득가격은 똑같죠. 취득가격 곱하기 자, 뭐 빼기 뭐 취득세의 표준 세율 빼기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고 그 산출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 20%를 붙이게 돼요. 자기 주택이 유상취득이었다. 이게 되면 취득가액은 똑같죠. 그 취득가액은 똑같고 곱하기 해당 주택의 세율 곱하기 50%예요. 뭐가 나오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얼마? 20%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요 취득세는 좀 기억해야 될 건데 일단 볼게요. 1번. 자, 취득세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표준세를 2%로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의 10%의 농어촌 특별세와 표준세에서 2%를 뺀 세를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이 등록명세는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20%의 지방교육세가 붙고 감면받으면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세 번째. 재산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20%의 지방교육세가 붙고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오니까 틀렸죠. 그래서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지 감면세액은 절대 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자,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세에 대해서 20%의 농특세가 붙고요. 다섯 번째, 양도세는요. 납부세금 부가세가 없어요. 언제? 감면세액에 대해서만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은 뭐 금방 되겠죠. 그래서 보유와 관련된 거니까 재산세, 종부세인데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붙었는데 지금은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재산세이고 지방교육세. 넘어갈게요. 자, 36번 갑니다. 다음의 세목 중 농어촌 특별세를 본세로 하는 세목으로 모두 묶인 건 뭐냐? 즉 농특세가 붙는 것. 단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가 난다. 그럼 납부할 때 붙는 게 농특세가 여기 있네.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그죠? 예. 대신 감면받는 것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이제 감면되었을 때 붙고요. 양도세도 감면될 때 붙는데 지금은 납부세액에 대해서 붙는 거 찾는 거니까 취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종부세 두 개, 기억번, 니을번만 그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가세에 대한 건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37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37번부터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건데 중요한 거 많습니다. 자, 37번 가볼게요. 자,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옳은 것으로 묶인 건 뭐냐? 자, 일단 기억번 소득세는 언제? 소득을 지급할 때가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그래서 이때 이 소득세가 일반 소득세가 됐건 양도 소득세가 됐건 똑같아요. 항상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자,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그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고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예요. 세 번째,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대요? 과세 기준이 되는데, 자, 저희 세법상 이 과세 기준일이 세 개. 첫째는 매년 6월 1일도 있고, 매년 7월 1일도 있고, 매년 8월 1일도 있어요. 그럼 이때 6월 1일에 성립하는 건 뭐냐? 첫째는 재산세, 또 그에 대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같이 갑니다.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그 다음 둘째가 종합부동산세, 또 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셋째가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7, 8월 달은 뭐냐면 이제 이게 둘 다 주민세인데요. 주민세인데 그 중에 첫째 7월 1일 날 성립하는 건 제3분이에요. 제3분 주민세. 8월 1일은 어떻게? 균등분이에요. 균등분 주민세 둘로 갑니다. 그래서 제3분하고 균등분하고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고, 자, 1번 지방교육세는 언제? 그 과세 표준된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죠. 미음번, 자, 수시부가 언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 맞는 게 디귿, 니을, 미음번이네요. 그죠? 4번. 자, 38번도 가볼게요. 다음 중 조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잘못된 건 뭐냐? 1번, 자, 소득세 혹은 뭐 양도 소득세 똑같아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두 번째 인지세인데 문서 작성할 때예요. 근데 인지세만큼은요, 대부분의 세금은 성립이 되고, 성립되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그 다음 소멸,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거쳐가는데, 인지세만큼은 성립과 동시에 그냥 확정돼요. 인지세만큼은 성립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언제 성립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이 되고, 네 번째, 양도 소득세 언제? 대금 청산은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성립이 되죠. 자, 답 4번이고 5번. 재산세는 언제? 매년 6월 1일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자, 그럼 39번도 가볼게요. 다음 중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잘못된 것은 뭐냐? 1번 주민세인데 이게 균등분은 언제? 8월 1일, 제3분은 언제? 7월 1일로 각각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내는 세금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합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는 언제? 소득세와 법인세 성립할 때 성립이 되고요.
네 번째 증여세인데 증여계약일이 아니에요. 증여재산 취득한 날. 자, 저희가 책에 이 증여가 3번 나옵니다. 이게 지금같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 한번 나오고,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때 성립 시기는 언제냐? 지금 얘기했죠. 증여재산 취득한 날. 증여재산 취득한 날. 이렇게 하고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증여계약일로 합니다. 양도세는 언제? 증여받은 날. 이렇게. 그래서 3가지로 구분돼요. 3가지로. 자, 답 4번이고 5번. 지방교세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된 세목이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이제 문제 40번 갑니다. 다음 각 세목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올바른 건 몇 개냐? 일단 재산세 6월 1일 맞아요. 니은번 소득세 과세 기간 끝날 때 맞아요. 세 번째 종부세 6월 1일 맞아요. 취득세 취득할 때 맞아요. 인지세 문서역서 맞아요. 비읍번 상속세 상속재산 등기할 때 아니죠. 상속 개시일, 즉 사망한 날로 하죠. 사망한 날. 그래서 정답은 5개. 그죠? 5번. 자, 이런 거 쉬워요. 자, 넘어갑시다. 자, 41번 갑니다. 자, 과세표준 세액을 관청에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묶인 건 뭐냐 되는데, 이제 확정 볼게요. 아까는 성립이고 이제 납세 의무 확정인데, 확정은 그 세금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확정은 세금이 구체화되는 게 확정인데, 자, 보면 이 확정은 이제 아까 인지세 빼고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부 결정.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자,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건 다 신고납부 조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신고납부니까 이제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신고할 때. 두 번째,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도 있죠. 얘는 고지받는 세금들,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 2 세금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게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니까 신고할 때 확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가 원칙이 신고인데, 얘네가 신고가 불이행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되면 이때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게 원칙이고 이쪽이 원칙이고 예외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봐요. 자,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 첫째 1번. 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중에서 전부 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두 번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이것도 전부 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답 3번이에요. 3번 양도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다 신고납부 세금이니까 이제 신고할 때 확정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42번 갑니다. 이게 함정이었는데,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봐라. 그럼 분명히 고지받는 게 전부 다 정부 결정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그 답은 4번인데 4번이라고 답을 하면 안 돼요. 자, 문제 잘 봐야 돼요. 왜? 그 중에서 뭐? 지방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만 고르면 돼요? 재산세만 골라내야죠. 그래서 정답이 D 3번인데, 근데 실제 요때 당시 요거 시험 문제 났을 때 전부 다 정답을 4번으로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할 건 얘가 정부 결정은 2가지,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얘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고, 그래서 지방세 찾는 거니까 문제 정답은 재산세가 되겠죠. 3번. 자, 43번으로 갑니다. 자, 원칙적인 납세 의무의 성립과
원칙적인 확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칙을 묻는 거예요. 원칙. 자, 옳은 겁니다. 1번. 자, 취득세는 과세 물건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납세 의무자가 그 과세 표준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정확하네요. 두 번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아니죠. 아까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성립이 되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돼. 그거 뒤는 맞네요.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 앞부분 틀렸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내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문제가 분명히 원칙을 물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죠. 네 번째, 자, 등록분 등록세는요, 재산권 등을 등기나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대신 납세 의무자가 신고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표준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건 예외지. 원칙은 신고할 때 확정인데 이렇게 신고가 안 돼서 가산세가 붙으면 이때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재산세는 재산 취득할 때 성립한다. 틀렸지. 6월 1일에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돼. 신고가 아니고 정부 결정.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게 됩니다. 답이 나왔죠? 1번? 네, 1번. 자, 44번은 넘어갈게요. 뭐 6월 1일에 성립하는 건 뭐냐 되는데 이런 건 뭐 따로 안 볼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45번 갑니다, 이제. 자, 소멸인데 잘 봐야 됩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소멸 차이로만 연결된 건 뭐냐 돼 있는데 다섯 가지. 납부, 그죠? 납부. 그다음 충당. 그다음에 부과의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의 만료. 그 다음 뭐 있었죠? 소멸 시효의 완성. 소멸 시효의 완성. 이렇게 돼요. 이런 건데, 이 다섯 가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납세자 사망은, 사망이 돼도 납세면 승계가 됩니다. 해당 없고. 둘째, 답 맞고. 세 번째, 압류. 해당 없고요. 네 번째, 납부도 많은데 결손 처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소멸시효는 많은데 교부 청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돼야 돼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했다. 자, 이제 46번 갑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이게 이제 조심할 게 46번이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되거나 큰 틀은 같아요. 큰 틀은. 그래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할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되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쳤다고 뜨면 무조건 10년이에요.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사기치면 다 몇 년? 10년. 10년이고 다만 무신고였다. 그럼 몇 년? 7년입니다. 기타 몇 년? 기타는 5년입니다. 근데 지금 사기쳤으니까 몇 년? 10년이겠죠. 다만 똑같은 사기여도 이제 옆에 해설도 나오지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사기친 거 15년, 무신고 15년, 기타는 10년이에요. 근데 왜 상속세 증여세를 걷다 집어넣냐면 집어넣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해설 맨 밑에 보면 이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는 증여세와 똑같은 제척기간 요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를 명시한 것뿐이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 제척기간 좀 기억하는데 그 해설 좀 다시 볼게요. 바로 볼게요. 자, 위에 지방세 거 갑니다. 지방세 거. 첫째, 사기친 거 몇 년? 10년인데 조심할 게 그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그 31조 해설집에 자, 지방세 제척기간 니은번 보면 첫째 A번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에요. 취득세입니다. B번 부동산 실질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의 신탁 약정으로 실질 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했다. 얘도 취득이에요. 세 번째는 과점주주입니다. 그때 과점주주가 되어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했다. 자, 이 세 개인데 세 개는요. 자, 신고를 분명히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보통 무신고는 7년인데 이 세 가지만큼은 무신고 되었을 때 제척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돼. ABC는 나 그걸 제외 나머지 건 무신고가 7년이 됩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뒤에. 자, 41번 갑니다. 자, 조세의 제척기간과 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1번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했대요. 자, 상속세 증여세 떼먹었대요. 몇 년? 15년. 둘째,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그럼 얘도 뭐예요? 얘는 증여세와 똑같은 제척기간을 써야 되니까 사기친 거 몇 년? 15년이 되겠죠. 15년. 세 번째, 그 세액이 5억 원 이상 국세의 경우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데 이게 이제 소멸시효인데요. 지방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5년인데 국세는 금액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5억 원 미만이면 5년. 그게 5억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제척기간이 달라요.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중단과 정지는 없어요. 이 중단 정지는 소멸시효에 적용하지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부터 몇 년 동안 5년간 행사 안 하면 그 세액에 관계없이 완성되죠. 그래서 국세는 금액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무조건 5년. 그래서 5년 경과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이거죠. 정답이 5번이 돼야 합니다. 자, 4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와 취득세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중 잘못된 거 1번 취득세 아까 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한 신고 10년. 둘째 양도세 부담부 증여인데 신고한대요. 증여세가 똑같죠. 15년. 셋째 취득세 사기쳤대 몇 년? 10년. 양도세 법정기한에 신고한대 무신고에 몇 년? 7년이죠. 답 4번이고 5번 취득세 상속받은 취득세 신고한대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나 더 봅시다. 49번 갑니다. 다음 중 부과권 내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되죠. 그죠? 이게 뭔데? 지방세 소멸시효입니다. 두 번째, 납세고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있다 보겠지만 중단사유가 4가지인데 고지, 독촉, 압류, 그 다음에 교부 청구입니다. 그래서 소멸의 중단사유는 고지, 압류, 독촉, 교부 청구 이렇게 4가지가 중단 사유가 돼요. 자, 세 번째 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행위 취소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과권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있다. 방금 얘기했죠.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 소멸시효에만 존재합니다. 5번 부과권 제척기간은 그 권리는 말이 안 맞죠. 그죠?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오타 그런 건 뭐 다 쓸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자, 잘못된 건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50번부터 나머지 거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